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내를 아이 둘 지나고 사고로 잃고 현재 장모님이랑 아이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몰라 이렇게 글을 작성해서 의견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장인어른은 집안에 돈이 많으셨고 장모님은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이 사시는 곳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장모님을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장인어른이 자꾸 만나자며 다가오자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장인어른은 장모님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장모님 부모님을 찾아가 빚 해결해 줄 테니 따님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어린 나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제 아내를 출산하셨고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술, 담배를 엄청 하셨었는데 정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살면서 장인어른에 대한 원망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고 아이 아빠니 먼저 떠나보낸 게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남기고 간 재산이 많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그늘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 특히나 경제적 활동을 해보고 싶었던 장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면서 아내를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없이 살아서 원치 않는 혼인을 한 장모님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셨어요. 기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모님 밑에서 자란 아내여서 그런지 아내도 참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아내는 장모님 혼자 계시니 저랑 같이 장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끔씩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저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장모님이 엄마처럼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한참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 돌잔치도 끝내고 그랬는데 정말 한순간에 아내를 사고로 잃고 장모님도 저도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원래 지내던 곳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내와 함께 했던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마침 회사에서 다른 지역에 지점 하나를 더 낸다고 해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 때문에 장모님이랑 함께 지내기로 해서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아이를 봐줬어요. 힘든 마음을 추스르고 장모님도 저도 힘겨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저희를 부부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저 또한 장모님이랑 지내오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랑 장모님이 많이 닮기도 했거든요. 저희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모든 문제는 술을 마시고 나서 일어나죠. 회식이 있는 날이라서 술을 먹었는데 조금 과하게 먹은 날이었어요. 업무 스트레스도 심했고 아내가 더 그리운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취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께서 안 주무시고 혼자 눈물을 흘리며 소주를 드시고 있었어요. 장모님, 왜 혼자 술을 드시고 계세요? 박서방 왔어? 에휴, 나도 참 죽책맞게.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 쉬어. 저도 한 잔 주세요. 아내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장모님이랑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 윤경이 그렇게 떠나보내고 저 진짜 장모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 아니었으면 맨날 술독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 윤지도 제대로 못 돌봤을 거고요. 장모님도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윤경이 엄마, 윤지 할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인데 뭐가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장모님이랑 한참을 얘기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도 장모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장모님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장모님을 여자로, 장모님은 저를 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고 아이도 있고 결혼한 부부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젊고 아내 닮은 장모님이니 제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애써 서로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니 힘들 수밖에요. 장모님, 저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윤경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장모님을 향한 제 마음을 더 이상 멈추기 힘들어요. 박서방, 장모님도 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윤지랑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윤경이도 바라는 거 아닐까요? 저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이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며 눈물을 닦아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어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남아있는 우리의 행복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함께 눈을 떴고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르는 호칭도 바꿨어요. 더 이상 장모님이 아닌 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한테도 얘기할 때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얘기하는 중이에요. 힘들었던 삶 속에서 조금씩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그동안 눌러왔던 걸 풀어내듯 밤이 되면 돌변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던 장인어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었겠죠. 그리고 일찍 과부가 된 탓에 얼마나 욕구가 쌓였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니 그 욕구가 표출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밤마다 돌변하는 장모님을 보며 저도 밤마다 뜨거워질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면 항상 그랬듯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뽀뽀를 하며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집에 들어오는 것도 행복입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와 시간을 보낸 후에 일찍 잠을 재우고 있어요.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빠른 유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만 다니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면 제가 평일 연차를 내고 둘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남들처럼 평범한 데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와중에도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아이가 컸을 때 혹시나 우리 사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평생 장모님을 엄마로 알고 살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행복하다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또 한없이 생각이 많아지는 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커가면서 모든 걸 알게 되는 딸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딸도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의 큰 욕심이겠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대리효도를 강요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글쓴이분이 폭발해버린 사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친정에 못 간 글쓴이는 복수를 계획하는데요. 뒷부분에 흥미진진한 복수 내용이 나오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한테 집착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네요. 결혼 전에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만날 때마다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집착이 심하고 어린애 같을 줄은 몰랐어요. 뭐 혼자 계시고 결혼하고 자식이 떠나니 어느 정도 집착하고 그런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점점 도를 지나치고 집착이 심해지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너무 스트레스에 신혼인데 벌써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그냥 살고 싶을 정도예요. 원래 이런 거에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인데도 신경 쓰여서 미치겠더라고요. 결혼 후 제일 충격받았던 건 신혼여행 갔다 온 뒤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어머니 저희 다녀왔어요 하니까 완전 정색하고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내 아들 뺏어간 년었네? 어때 좋디? 남이 아들 뺏어가니까 하루하루 달콤하지? 이러십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얼굴 근육이 굳어서 웃음도 안 나더라고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웃음기 없는 완전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당황하니까 뭘 그렇게 당황하니? 뭐 틀린 말 했니? 어서 앉아라. 배고프겠다. 이러시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에이 엄마 수빈이 당황했잖아. 왜 그래? 하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넘어가더라고요. 솔직히 이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영부영 넘어가니까 시어머니가 집착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 사건 이후로는 내가 착각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원래 그러신 분이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달에 4번, 4번씩 강제로 시댁에 가야 합니다. 주말마다요. 정말 회사 때문에 주말에는 녹초가 돼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한 번이라도 안 오면 난리를 칩니다. 죽느니 사느니 이래서 아들 장가 보내면 남는 거 없다고 며느리한테 홀라당 단물 다 뺏긴다고 난리예요. 푸사 바뀌면 이번에는 어디 갔냐 놀러 가는데 얼마나 들더냐 누구랑 갔냐? 언제 갔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남편도 그냥 한번 후딱 갔다 오면 되지 별일 아니라고 넘기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냥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저한테 다 떠넘기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남편도 본인 어머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감당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주말에 매번 남편 혼자 다녀오라 해도 절대 혼자 안 가요. 저 없이 가기 싫다고 난리칩니다. 어머니랑 둘이 있으면 어색하고 어머니 얘기 들어주다 지친다고 어쩔 때는 자기가 돈 줄 테니 저보고 갔다 오랍니다. 자기 좀 쉬게요. 그럴 때면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 처음부터 남편이 태도가 그렇게 무책임한 건 아니었어요. 신혼 완전 초기에는 남편도 제 편 들어주고 어머니한테 화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저희 부모님이 원래 두 분 여행 가시려다 어찌어찌 저희랑 휴가 스케줄이 맞아 같이 해외여행 갔거든요. 감사하게도 이때 모든 비용을 부모님이 다 대주셨어요.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들어눕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죠. 왜 사돈이 비용을 다 댔냐? 여행 가는데 나만 쏙 빼놓고 가냐? 그리고 갔다 왔으면 뭐라도 사와야지. 빈손으로 오냐 등등. 정말 감당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 매주 저희 보고 시댁 오라고. 저희가 안 가고 남편도 전화를 씹자 난리가 나서 들어눕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 죽는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살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이러려고 결혼했나? 회의감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 이후로 남편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시어머니랑 연 끊을까 생각하다 홀어머니라서 혹시 진짜 안 좋은 생각 품고 일 날까봐 그 후로는 되도록 가려고 한 거고요. 저도 처음엔 같이 따라가고 맞추려 했지만 진짜 갈 때마다 무슨 제 남편이 본인 남편이고 제가 종인 것 마냥 행동하는 거 보고 폭발을 일보 직전이 바로 저번 주에 터진 거네요. 평일에는 남편 아침밥을 몇 시에 먹였냐? 밥은 새 밥으로 줬냐? 국은 뜨신 걸로 꼭 줘야 한다. 반찬은 뭐냐? 진짜 갈 때마다 무슨 조사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약한 거였죠. 신혼 초니까 남편 힘이 떨어지니 뭐 마늘 액에다가 챙겨 먹이라고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집안이 핀다고 저도 맞벌이해서 시간도 없는데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열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하루는 남편이 시댁 갔다 온 날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3일 동안요. 그냥 너무 짜증나고 남편도 이젠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화났죠. 그래서 남편 3일 내내 시어머니랑 살면서 출근했네요. 그러다 남편이 집에 다시 들어오고 한동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주말에 다시 터져버렸죠. 남편, 주말에 엄마가 오래.
저번 주에 갔잖아. 피곤해. 평일에 직장 다니고 주말에 유일하게 쉬는데 무슨 매주 주말마다 시댁을 가.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다는데 가야지. 그럼 이번 주는 친정에 가자. 우리 엄마도 너 보고 싶대. 야, 장난하냐? 무슨 친정 타령이야. 이런 대화하면 속 터집니다. 결혼 전에 효도는 셀프, 각자 부모한테 효도하자던 남편 어디 간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혼 전 세상 쿨한 시어머니인 척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왜 매주 보고 싶다 하는 건지. 저랑 만나기 전에는 남편 말로는 본인한테 관심도 없었대요. 결혼하니 갑자기 아들에게 관심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놓고 제가 친정 가자 하면 불편해서 싫다, 난리. 정색하고 아주 어이가 없어서 어쨌든 안 간다고 하고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 제 눈치 보면서 침실로 들어와서 제발 엄마 계속 전화하고 난리야. 제발 한 번만 가자 좀. 왜 그러는 건데 좀 가자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전 못 들은 척 했죠, 당연히. 그러다 그럼 너 저번에 사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그 가방 이번 생일 때 사줄게. 가자고. 엄마 전화 계속 와. 감당 안 돼. 나 혼자 못 간다고. 좀 제발. 진짜 안 가려고 했는데 생일 얼마 안 남았는데 백 사준대서 진짜 이번에 가고 한동안 절대 안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저희 판단 실수였죠. 시댁에 도착하니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왔냐? 그렇게 전화해도 모른 척하고 사정해야 오는구나. 저번 주에 왔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번 주 친정 가려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여기 오느라 밀렸어요. 친정은 왜 가니? 엄마 보고 싶어서요. 너가 애니? 나이 30 넘어서 친정 타령이니? 그럼 어머니는 애라서 오빠 보고 싶어서 매주 오라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원래 저렇게까지 말할 생각 없었는데 생리에다 그동안 좀 쌓인 거, 남편 행동 때문에 빡친 거 겹쳐서 말을 조치할 수 없더라고요. 다르지? 어떻게 같아? 네네, 밥 주세요. 얼른 먹고 갈 거예요. 너가 무슨 나한테 밥 맡겨놨냐? 밥이라도 먹고 가려고 했죠.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난리 나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혼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정말 참다 폭발한 거고 누구는 저보고 예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한바탕 뒤엎고 가고 싶었는데 꼭 참았죠. 남편도 한마디도 안 하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친정엄마 잘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왜 맨날 나만 시댁에 찾아가고 대리효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다가 친정엄마 돌아가시면 시어머니랑 남편 탓만 하게 될 거고 뼈저리게 후회할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더 밉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솔직히 그냥 이제 시댁 안 가고 친정엄마한테만 찾아가야지 명절이나 설에도 겨우 볼까 말까인데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집에서 혼자 속을 삭히고 있는데 남편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근데 받자마자 제가 받은지 몰랐나 봐요. 시어머니가 빨리 뭐라고 하라고 하고 남편은 알겠어 좀 기다려봐 나도 짜증나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몇 초 지나자 남편이 제가 전화 받은 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너 어디 갔냐? 너 제정신이야?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 우리 엄마가 호구로 보이니? 생각해봐. 너 시어머니야.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는 거라고. 그게 그렇게 힘들어? 힘들면 나한테 말하던가. 너는 우리 엄마 면전에서 무안 주고 그렇게 집을 가버리니? 식모도 아니고 밥 달라 하고 제정신이냐고 이러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화가 폭발했죠. 똑바로 들어. 나 시어머니 댁에 매주 가는 동안 우리 엄마한테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였어. 속된 말로 내가 니네 엄마 딸이니? 내가 왜 니네 엄마한테 대신 효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네가 우리 엄마한테 똑같이 잘해주면 나 이런 소리도 안 해. 너 우리 집 가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잖아. 너 그따구로 나오면 나 니랑 살기 싫어. 아니 못 살아 라고 말했죠. 말하자마자 남편이 욕하고 뒤에서 시어머니 미친 땡 하는 소리 다 들리고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 전화 바꿔서 니네 엄마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막정이냐 난리를 쳤습니다. 저희 엄마까지 욕하는 걸 들으니 그냥 돌아버리더라고요. 바로 전화 끊고 짐 싹 다 싸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 비밀번호도 바꿨고요. 어차피 집도 우리 집에서 해준 거라 4명인데 여태까지 왜 내가 빌빌거렸는지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 옷이랑 신발도 싹 다 복도에 내팽개쳐놨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남편 회사에다가 집에 남은 옷이랑 가방이랑 구두 싹 다 챙겨서 택배로 붙였습니다. 그냥 안 붙였죠. 택배 박스에다 크게 마마보이 땡땡땡씨 짐입니다.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니 조심해주세요. 라고 붙여놨죠. 망신 좀 당해보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댁에 복도에 내팽개쳐서 먼지랑 더러운 거 묻은 옷 봉투에 담아서 그렇게 아낀 당신 아들 옷이니 저 말고 이제 시어머니가 손수 빨래 해주세요. 저한테 아들 뺏어간 땡이라면서 욕하셨죠? 어머니가 다시 데려가세요. 제발요. 저도 안 가지고 싶으니까요. 라고 편지 쓰고 시댁 앞에 내팽개치고 왔습니다.
솔직히 그냥 너무 짜증났어요. 이렇게 해도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못 간 게 화가 나서 한이 맺히더라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 억울함이 몰려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위에서 쓴 것처럼 저랑 저희 부모님이랑 남편이 해외여행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제일 화내고 난리쳤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정시키느라 제가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한번 여행 가자고 보라카이 가는 비행기 티켓 끊어놨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티켓 끊은 건데 시어머니 동네방네 자기 아들이 비행기 티켓 끊어줬다.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가 호강한다면서 다녔는데 제 이야기는 쏙 빼놓고요. 바로 그 티켓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금요일 월요일 연천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보라카이 티켓 다시 3장 결제해서 저랑 저희 부모님이 가는 티켓으로 다시 예약했죠. 이렇게 하니까 나름 통쾌하더라고요. 온 동네방네 보라카이 간다고 소문이란 소문은 다 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파기시키고 저희 부모님이랑 여행 가니 얼마나 배가 아파하실지 상상만으로도 웃기더라고요. 바로 티켓 취소한 거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고 부모님이랑 셀카 찍은 거랑 부모님 티켓 끊은 것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확인하더니 전화 오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부재중만 17통이었습니다. 뭐 카톡으로 육두문자 날라왔는데 자세히 보지도 않고 바로 차단시켰고요.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시댁 다시는 안 데려가겠다고 하면 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지만 그럴 일도 없고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챙기리라 마음먹어서 차라리 잘됐다 생각했네요. 진짜 왜 이렇게들 며느리 등골 못 빼먹어서 안달인지요. 저도 이제는 저희 부모님 챙기고 후회 없이 살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네요. 쓰고 나니 별거 없는데 저는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를 한 것 같네요. 여튼 이렇게 복수하고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서 죄송한 마음도 갚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레전드 식구님들, 글쓴이에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의견과 공감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50살이나 처먹고 혼자 외로우니 자기 먹여 살릴 남친을 찾는 거였어. 30대 초반에 남자가 먹여 살려줄 줄 알고. 오늘의 주제는 내가 30살 초반에 있었던 일이야. 회사에 친한 선배가 있는데 40대 중반이었지. 근데 이 선배가 기러기 부부였어. 그래서 따로 여자친구도 있었지. 아무튼 그 선배랑 둘이 같이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나랑 1차를 하고 2차는 여친 만나러 갈 분위기인 거야. 근데 그 여친이라는 사람이 아는 언니랑 둘이 있어서 다음에 보자며 튕기더라고. 아무튼 그 선배랑 둘이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나랑 1차를 하고 2차는 여친을 만나러 갈 분위기인 거야. 근데 그 여친이라는 사람이 아는 언니랑 둘이 있어서 다음에 보자며 튕겼지. 뇌가 지배를 당한 건지 이쪽도 2명이니까 합석을 하자고 제안을 해. 나 원래 여자들이랑 술 마시는 거 정신사나워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 먹어도 1대1로 마시고. 근데 그날은 1차만 먹고 집에 가기에는 술이 좀 아쉬워 2차 따로 가기로 했어. 근데 여자들, 아니 아줌마들이랑 합석을 하고 나서 정신이 들었지. 선배가 40대 중반인데 그 선배의 여친의 아는 언니라니. 그냥 씨발 과장 좀 하면은 무슨 엄마가 앉아있어. 솔직히 그 아줌마 눈도 크고 코도 크고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어. 젊었을 때 꽤 이뻤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주름 존나 많더라. 얼굴 보고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지. 통성명을 하고 나이를 물어보니 50살에 돌싱이라고 해. 헐. 아무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다가 3차로 노래방을 가게 됐어.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 잡혀갔지. 솔직히 나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일반인 치고는 못 부르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노래나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따라간 거고. 어차피 술값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낼 거니까. 근데 노래 좀 부르다 보니 선배 커플이 나가버린 거야. 방에 나랑 그 50살 할줌마랑 둘이 남게 됐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토킹 분위기로 넘어갔고 나도 좀 쉴까 싶어 맥주 마시며 이야기나 나눴어. 뭐 대화 내용 자체는 시시콜콜한 이야기인데 어떻게든 나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게 존나 느껴지는 거야. 너무 절제를 하다 보니 그 절제의 의도가 뭔지 너무 뻔히 보일 정도로 말이지. 50살이나 처먹고 혼자 외로우니 자기 먹여 살릴 남친을 찾는 거였어. 나이 50에 30살 초반의 남자한테 스폰을 해달라는 건가요?
스폰이면 다행이게? 이야, 이 신박한 골빈 여인네. 인생이 너무 뻔뻔한 여잔데 그냥? 어떻게든 내 이야기에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내 이야기를 끊거나 가로채지 않으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지. 그러면서 편안한 누나의 컨셉을 유지하려고 했고, 나이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컷당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어떻게든 자만추 관계를 유지하려는 필사의 노력이 보인 거지. 대화 내내 그냥 편안한 동네 친누나, 누나 컨셉을 주입하다시피 해. 근데 대화가 꽤 길어졌는데 선배 커플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전화하려고 보니 카톡이 와 있었는데 지들끼리 나왔으니 마무리는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 씨발. 선배 새끼 여친 만나려고 나를 50살이나 된 할줌마한테 팔아넘기고 튄 거야. 그래서 노래방 자리 정리하고 일어나는데 나한테 연락하고 지내자며 번호를 물어보더라고. 밑에다가 모터를 달았나? 그러게. 솔직히 늙어서 그렇지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고 관리는 꾸준히 했는지 나이에 비해 스타일이나 몸매는 괜찮기는 해. 술 기운에 꼬셔서 모텔이나 갈까 하다가 아까 말했듯 과도한 절제 속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초조함이 보였기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좆될 것 같았지. 그래서 번호만 알려주고 자리를 정리했고, 그 이후로 연락은 찐딱 컨셉에 연락 서서히 줄여나가기로 끊어냈고, 아무튼 씨발 화려한 싱글 그딴 거 없다. 딱 봐도 젊었을 땐 정신 못 차리고 존나 놀려다녔을 판 비주얼인데 50 달고 좆됐다 싶은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할줌마지. 그러게 씨발 좋은 남자 꼬일 때 잘하지 라면서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와 일맥상통하는 이제 결정사에서 일하던 남자에 대한 주제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내가 결정사에서 일을 해서 자꾸 사람들을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단적으로 놓고 비교해 봤을 때 40대 미혼남과 40대 미혼녀는 상품 가치가 달라. 40대 미혼녀 고객은 그래 나랑 비슷한 사람 분명 있을 거야. 그런 사람 만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너랑 비슷한 사람 널 안 만나. 이게 현실이지. 나한테 성사시 1억을 줄 테니 40대 미혼남 5명과 40대 미혼녀 1명을 고르라고 하면 난 고민할 것도 없이 40대 미혼남 5건을 고를 거야. 그 정도로 상품 가치 차이가 있지.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여자들의 심리 상태가 아주 롤러코스터 마냥 변하게 되는데, 특히 30 중반 꺾이면서 급격한 감정 변화를 겪게 돼. 직업상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 알게 된 거지만 대부분은 이렇지. 30 초반까지만 해도 여자들 자신감이 넘쳐. 20 후반에 이미 결혼을 해서 애도 낳은 친구들 많지만 걔네들이 육아와 10월 들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역시 결혼은 미친 짓이야 라면서 비웃고, 싱글 친구들끼리 돈 모아 여행도 다니고 돈 신나게 쓰고 가끔 연애도 하고 놀 것 다 놀며 인생을 신나게 살지. 그러다가 32살쯤 되며 갑자기 번개꿀에 콩 뽑듯이 주변 애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해. 불과 작년만 해도 결혼은 미친 짓이라며 결혼해서 애 낳은 친구 불쌍해하던 친한 친구 A가 청첩장을 보내오고 자기는 결혼 따위 절대 안 할 거라며 비혼 선언을 한 지인 B가 갑자기 선을 보기 시작하며 인연들 단체로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해. 근데 하필 자기는 이런 타이밍에 일이 좀 바빠. 그리고 최근까지 사귀었던 남자가 있는데 헤어져서 연애에 좀 현타가 왔지. 그래서 진짜 길게도 아니고 한 1, 2년 정도가 훅 지나가 버려. 그냥 삶이 바빠서. 그 와중에 32살쯤 결혼했던 애들 이제 좀 연락이 다시 돼. 시댁 때문에 좆같다. 애 키우기 힘들다. 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네가 승리자다. 나도 싱글일 때가 좋았는데 하며 부러워해. 이게 함정 카드인 줄도 모르고. 그래 내 결정은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며 주제도 모르고 결혼한 친구들에게 되도 않는 위로를 하게 돼. 걔들이 뒤에서 자기를 얼마나 비웃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1, 2년 정도 흐르게 돼. 친구들은 모임은커녕 연락도 잘 되지 않아. 애 키우느라 바쁘거든.
친구들 카톡은 어느덧 애들 사진, 가족 사진으로 가득하고 친구들은 여전히 단톡에서 명절 시즌이 되면 10월들을 씹어대지만 그것도 이제 만성이라 별로 감흥도 없고 명절 시즌이 아닌 대부분의 시간 애들 얘기, 남편 얘기만 끝없이 해. 모두가 자기에겐 없는 것들이야. 친구들은 더 이상 자기를 부러워하지도 않지. 아니, 부럽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부러워하는 걸로 전혀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오랜만에 연애라도 해볼까? 나 아직 안 늦었겠지? 뭐 꼭 결혼을 한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좋은 인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나볼까? 이런 심리로 35에서 36쯤 결정사로 와요. 진짜 2년만 일찍 오지. 내가 33, 34만 돼도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35, 6 여성 고객들 진짜 힘들어. 눈은 너무 높지. 물론 여자도 레벨이 높은 편이야. 심지어 35, 6으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외모도 괜찮아. 다 좋다고, 나이만 빼고. 그래서 그런지 어지간한 남자는 눈에도 안 들어와. 고민해서 남자 쪽에서 거절 안 할 것 같은 리스트만 추려서 선택지를 주면 다 별로라고 다시 달라고 그래.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알거든. 이 리스트 안에서 너랑 매칭 성사될 확률이 50% 될까 말까라는 거. 그렇게 리스트도 몇 번 갈고 매칭도 간신히 몇 건 해서 만나기도 해보지만 애초에 그런 심리 상태로 결혼이 성사가 되겠니? 한동안 연락도 자주 오더니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연락도 뜸해져. 이쯤 되면 얘들이 역시 결정사는 나랑 안 맞아 라며 또 자연스러운 연애, 소개팅 이런 허황된 꿈을 꾸게 돼. 이미 자기 마음속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심리가 무의식에 잠식돼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여전히 자기는 단지 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니 연애 정도 해보고 싶을 뿐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또 시간을 1, 2년 정도 낭비를 해. 정말 35, 6대라도 조금만 눈을 낮춰서 자기보다 살짝 모자라도 심성이 착하고 자기한테 잘해줄 남자를 찾자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도 자존심이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지. 그러다가 38, 9이 돼. 앞자리 4가 다가오게 되고 주변 가족들도 이제 결혼 얘기 자체를 하지를 않고 가족끼리 애들 결혼 얘기가 툭 튀어나오면 다 같이 자기 눈치를 봐. 그 느낌이 알지? 어차피 결혼하라고 잔소리 해대는 게 편하지. 너 있는 줄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실수했구나 하면서 미안해하는 꼴 보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거. 이쯤 되면 진짜 절박해져. 다시 결정사로 돌아와. 심리 상태가 많이 바뀌어있지. 눈높이도 낮아졌고 상담도 고압적인 태도가 아니야. 심지어 우는 고객들도 진짜 많아. 근데 미안하긴 한데 나도 진짜 마음 아픈데 매칭이 너무너무 어려워. 이쯤 되면 솔직히 어렵다고 얘기를 꺼내야 되긴 하는데 또 말을 못 꺼내는 게 그래도 30 후에는 간혹 성사가 되긴 되거든. 30대 초중반의 여자 20명 성사시키는 것보다 30대 후반의 여자 1명 성사시키는 게 성취감이 배는 될걸? 야, 이 정도로 힘들다고? 이렇게 해서 결혼이 되면 이 고객이 매니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 줄 아냐? 매년 생일만 되면 기프티콘이며 카톡이며 선물로 계속 보내줘. 근데 이때보다도 더 늦어지거나 여전히도 눈높이가 더 높아서 끝내 4를 넘긴 케이스들은 그냥 솔직히 다 고통이야. 매니저도 고통이고 고객도 고통이지. 여자는 그 생각을 해. 그때 32살에 만나던 그 남자 몇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별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결혼했으면 지금 내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원치 않은 싱글 비혼주의가 되는 거지. 난 솔직히 진짜 결혼 생각조차 않는 찐 비혼녀는 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본 자존심 강한 여자 고객은 대부분 이렇지. 첫 결혼 별로 아쉽지 않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죠. 라고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저랑 잘 맞고 저한테 잘 대해주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할 생각은 있어요. 이게 맞거든. 그럼 결혼을 하고 싶은 거지 안 하고 싶은 거냐? 조금만 빨리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졌으면 분명 결혼할 수 있었어. 그 정도 조건에 그 정도 외모면 하고도 남았지. 난 오히려 한창 퐁퐁으로 뜨거울 때 이런 생각도 했어. 40대 초반 골드미스와 30대 후반에 못쏠 퐁퐁남 붙여놓으면 아주 괜찮을 건데.
그럼 여자는 자기에게 찾아온 인연과 되살아난 연애 세포에 고마워하며 남자에게 정말 잘해줄 거고, 둘이 합쳐서 생활 여건은 아주 풍족할 거고, 남자도 나이는 좀 더 많지만 어쨌든 자기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잖아. 시험관 생각하면 임신이 안 되는 나이도 아니고, 아무튼 각설하고 내가 결정사에서 봤던 모든 40대 여성 고객들의 삶은 후회로 가득했어. 물론 결정사 따위 오지도 않고 인생 혼자 즐겁게 사는 40대 이상의 여자들도 있겠지. 하지만 내 손에 들어온 리스트만 해도 40대에 진입한 여자들이 정말 많았고, 그들 중 결혼에 성공한 비율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으며 그들의 인생은 조금 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어. 자존감, 나 혼자 사는 화려한 싱글, 혼자 여행 다니며 즐기는 인생, 그래 그거 좋지. 근데 진짜 후회할 자신이 없는지 여러 번 생각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어 라면서. 명언이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남녀간의 주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나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좋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